간단하게 엄지와 검지만 있으면 적어도 내 근육이 괜찮은 상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많은 그 의료계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핑거링입니다. 종아리 뒷부분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대서 둘이 딱 맞물리게 하고 앞쪽으로 검지가 정강이의 가장 두꺼운 부분에서 앞을 이렇게 딱 대게 하는 것입니다. 종아리를 이렇게 만져보시면 가장 두꺼운 부위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가 좀 두꺼운 부분이라 제가 이렇게 맞닿게 하고요. 검지를 이렇게 모아옵니다. 그럼 저에게는 이 정도의 공간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공간이 남거나 이렇게 붙게 되면 이것은 정상이다. 그런데 뒤에서부터 잡아서 앞으로 왔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든지 완전히 이렇게 겹쳐서 PVC 파이프처럼 너무 얇게 나타나면 근육이 꽤 많이 빠져나갔다는 증거가 되겠죠. 핑거링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기능적으로 보는 거니까 기능적인 거는 또 약간 다른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스탠포드 의대에서 40대 여성이 근육 감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근육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40대 여성이면 자기 체중의 75%를 양손에 그 무게를 나눠 쥐고 1분간 돌아다닐 수 있어야 한다. 60kg인 체중을 가지신 분은 45kg 정도를 22.5씩 나눠 들고 딱 60초만 그냥 가만히 서 계시지 마시고 복도를 왔다 갔다 하셔도 충분히 이것을 놓지 않고 끝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좋은 근육 기능이다. 그것을 시도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반 정도 앉은 스쿼트 자세로 2분을 버티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근육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데 쓰이는 기능적인 테스트들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몸이 예전 같지 않죠. 만성적인 피로를 느끼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증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근감소는 예전에 아프지 않았던 부분들이 큰 사고나 부상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결려온다든지 어깨 또는 고관절, 발바닥도 아파오고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전문가들은 근육 감소와 연결되어 있는 삶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편안하게 올라갔던 계단 한 1층, 2층이 올라가는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는 것, 그 다음에 페트병도 따지만 피클병은 비교적 굉장히 세게 닫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못 여는 것, 그런 것들도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느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근육이 빠지게 되면 확실히 좀 빨리 지칩니다. 자꾸 앉으려고 하는 거, 이거 이리저리 의자 찾는 습관도 근감소로 가까이 가고 있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동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문 용어인데요.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그 범위를 건전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최적화된 상태로 가지고 있어야 하죠. 목은 이렇게 구부러지고 잘 펴져야 합니다. 옆으로도 90도 돌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고, 옆쪽으로도 이렇게 구부리는 것도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근데 제가 옆쪽으로 90도 왼쪽으로 돌렸는데 오른쪽으로는 이것밖에 못 돌리고 아픈 상태라면 관절의 가동성이 온전치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걷는다든지 뛰는 것을 좀 무리하게 되면 목 관절은 무리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아플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깨도 완전히 이렇게 드는 180도가 돼야 되는데 이것밖에 안 되면 아령을 들 때 이쪽, 이 뻣뻣한 쪽 팔이 훨씬 더 쉽게 지치고 또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상태에서 지금 저의 몸통을 이렇게 돌리면 건강한 관절 가동범위인데, 이쪽으로 돌릴 때 제가 이렇게 하면서 얼굴을 찌푸리게 되면 이제 반대쪽은 지금 뻣뻣한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중량 없이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운동들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사무실에 앉아서도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도 아까 잘 유연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앞으로 완전히 이렇게 구부렸다가 어깨를 완전히 피는 이런 운동들을 하면서 뻣뻣해졌던 부위를 혼자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 그런 운동들을 집이나 사무공간이나 편안한 공간에서 하시면 훨씬 몸이 회복되고 안정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보여드린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위로 살짝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 동작들은 이런 것도 운동이 돼. 그렇지만 사실은 진지하게 이런 것들을 한 10회에서 20회 정도 끌고 가고 하루에 한 3번씩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꽤 많은 운동이 됩니다.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은 운동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문제가 되는 건데, 범위를 잘 나한테 맞춰서 제가 지금 이거 4번, 5번, 6번,
7번, 8번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20회씩 한 3번 반복해 본다고 하십시오. 이 근육과 결합 조직인 근막에 물이 다시 들어가고 훨씬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두 가지를 추천하라. 그러면 저는 일단은 상체에서는 밀기 동작인 푸시업, 하체에서는 스쿼트. 푸시업은 예전에 내가 군대 갔을 때는 잘했는데 지금 내가 나이가 60이 돼서도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은 예전처럼 바닥에 우리가 엎드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벽을 밀 수도 있고 지금과 같이 제가 앉아있는 의자를 좀 밀 수도 있습니다. 스쿼트 동작은 젊을 때는 관절이 유연해서 완전히 앉았다가 일어날 수 있지만 40대 이후로는 반 정도만 앉았다 일어나도 운동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범위를 나에게 맞춰서 젊을수록 가동 범위를 넓게 하고 빠르게 하고 연세가 드셨을수록 가동 범위를 줄여서 천천히 하게 되면 이것은 근육을 자극하는 데는 아주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푸시업과 스쿼트를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푸시업과 스쿼트는 다관절 운동이라고 합니다. 즉 관절을 2개 이상 끌어다 쓸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상체에서 가장 큰 근육을 위주로 동원하는 것이 푸시업, 하체에서 가장 큰 근육을 동원하는 것이 스쿼트인데 거기다가 코어라고 하는 이 체간에 붙어있는 우리 척추를 바로 세우고 골반도 걸을 때 잘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근육들을 잘 동원합니다. 아령 들고 이렇게 팔만 구부렸다가 펴는 이 팔 한 팔만 쓰는 운동보다는 전체 근육을 다 쓸 수 있는, 즉 푸시업을 하면 손가락 근육 쓰죠, 손목 근육 쓰죠, 팔꿈치 근육 써야죠, 어깨 근육 써야죠, 날개뼈 근육 써야죠, 그리고 복부 근육 쓰면서 목 근육까지 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얼굴까지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근육 막는 데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감소를 난 예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기가 단백질 섭취를 잘 하고 있는가를 살피셔야 됩니다. 이런 연구들이 나오는데 여성분들일수록 이 단백질 섭취를 잘 안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감소가 좀 심해질 40대 초반부터는 꼭 식사를 하시면서 드실 수 있는 단백질 함량이 가급적이면 좀 높은 음식들을 좀 찾아 드시고, 단백질은 아무래도 육류죠. 많은 양을 드시는 것은 좀 위험하겠으나 적절한 양을 내 식단에 좀 넣어서 빨간 고기나 생선들, 달걀이나 우유, 아몬드, 닭가슴살, 치즈, 생활 속에서 쉽게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많이 드시면 좋지 않겠지만 적절한 양을 잘 섭취하신다 그러면 이것은 부작용은 낼 수 없으니까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음식들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40대 초반까지만 되면 아직까지 이것저것 좀 불편해도 슈퍼맨 의식이 있다. 내가 꼭 이거 챙겨야 해. 나 뭐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에서 2%의 근육이 빠져나가면 다리나 어깨에서 4%에서 6%의 힘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 2%의 근육량이 없어지는 것이 또 다리에서 한 10% 정도 가까운 파워, 즉 민첩하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이 힘을 뺍니다. 40대 이후나 50대 이후에 이렇다면 이것은 아주 유의한 상체와 하체에서의 근력과 근파워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자세를 무너뜨리고요, 영상의학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통증들을 자꾸 증가시킬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아침에 공복 혈당도 계속해서 높게 잡힐 것이고요,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당화혈색소가 높다라고 의사분들께 말씀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과학자들은 지금 이 딜레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근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청자분들께 아랫배가 조금 나이 먹으면서 나온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육 챙기게 해라. 근육 운동하게 되면 아랫배도 살짝 들어간다라고 연구가 얘기하니 날씬한 몸매, 이쁜 몸매, 이쁜 피부도 중요하나 여러분들의 삶을 진짜 지켜줄 수 있는 기둥 역할은 근육일 수 있다. 그래서 근육에 조금 더 관심 가져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 근감소 많이 일어난 거 아니야? 라고 궁금해 하신다면 제가 지금 제안해 드리는 3가지 테스트를 한번 집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외발로 서기. 자, 한 발로 이렇게 서서요, 손을 이렇게 놓고 한 10초 동안 버텨보는 겁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잘 서 있으시면 아직까지는 나쁘신 상태는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발 뒤꿈치를 완전히 까치발 들듯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20초를 여기서 버티는 겁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뒤꿈치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7초 정도 더 가볼까요? 쭉 든 상태에서 제가 지금 잘 버티고 있죠? 약간 흔들리지만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그만. 이렇게 해서 내가 20초를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했다가 또 다시 올라왔다가 또 이렇게 되면 아이고 내가 지금 근육 상태가 많이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이 제일 어려운 테스트가 되겠는데요. 발을 약간 어깨 넓이만큼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요. 이렇게 손을 어깨에다 대고 저처럼 완전히 내려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똑딱 하는 그 순간에 하나씩 올라올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는가? 제가 최근에 50대 초반의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것을 3번 시켰는데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올라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육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3개를 한번 해보셔서 여러분들이 통과할 수 있는지 근육 상태가 좋다면 이것을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생존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근육 5가지는 일단 팔에서부터 손으로 연결되는 팔 근육이고요. 두 번째는 복부에 있는 근육입니다. 복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코어 근육으로도 좀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척추 기립근. 아무래도 척추를 잘 붙잡아줘야지 우리가 건강하니까요. 그리고 4번째가 엉덩이, 둔부 근육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근육이 걷기와 관련해서도 너무 중요하고요. 마지막이 이제 발과 종아리 근육입니다. 종아리에서부터 발까지 근육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종아리, 발 근육. 이렇게 해서 이 5대 근육을 잘 지키면 끝까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생존 근육은 팔 근육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뭔가를 열어야 하고 또 따야 하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팔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팔의 힘을 계속해서 기르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집에 의자가 있고 사무공간에 의자가 있다면 의자의 등받이를 활용하겠습니다. 등받이를 이렇게 딱 잡고 다리를 일단은 이렇게 뻗어서 팔꿈치를 구부렸다 일어나는 동작을 할 건데 이게 좀 힘이 드신다 그러면 이 한 다리만 이렇게 앞으로 갖고 오셔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하나 밀겠습니다. 그래서 미는 동작을 10회에서 20회 정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 5개 보여드리면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시면 이제 팔에 힘이 들어가고 손에도 힘이 악력이 생기겠죠. 그러면 원래대로 이렇게 두 발을 다 뒤쪽으로 빼서 여기서 완전히 이렇게 내려가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딱 반만 내려갔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내려갔을 때 사실 등받이를 꽤 큰 힘으로 여러분들이 잡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손에 힘이 많이 가는데요. 20회가 안 되신다 그러면 10회부터 3세트나 4세트 반복하시면 반복하는 대로 팔에 이제 힘이 들어가고 수월해지실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운동인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두 번째 운동이 코어라고 그랬잖아요. 요 앞에 있는 복부 근육 운동을 위해서는 내려가셨을 때 아까 5초를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여기에 힘을 꽉 주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다 힘을 안 주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보여드리면 내려가는데 힘을 안 주면 이렇게 돼요. 허리가 이렇게 빠지겠죠. 다시 가서 힘을 딱 줘야 일자로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서 힘을 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이제 동시에 팔, 손 근육, 코어, 복근 근육까지 챙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생존 근육이 척추 기립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척추 기립근은 엉덩이 근육하고 또 연결해서 운동할 수 있는데요. 살짝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평소보다는 조금 저처럼 넓게 벌리시고요. 그 다음 손은 양쪽 어깨 이렇게 포개서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갔다 올라오실 건데요.
내려가는 동작에서 이렇게 구부리지 마시고 허리를 고추 세워서 저처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온 동작에서 엉덩이가 늘어나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에 힘이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고든 자세를 유지하게 하는 게 이 운동의 목표인데요. 제가 5개만 보여드리면 하나, 예, 이렇게 둘 하고 일어나시고요. 일어나면서 허리를 한 0.5에서 1cm 정도 더 편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펴져 있는데도 조금 더 펴면서 하나, 펴면서 둘, 펴면서 셋, 펴면서 바른 자세, 5. 이걸 그냥 업무 시간에 살짝 책상에서 물러나셔서 10회에서 한 20회 하잖아요. 그럼 서셨을 때 자세가 바로 잡혔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허리에 통증이 있으신 분이나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상태에서 반만, 요만큼,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호흡은 내려갈 때 들이마시고 올라올 때 다시 이런 식으로 10회에서 20회 한 3세트 하시면 아주 뒤쪽의 기립근에 자극이 아주 잘 들어갑니다. 네 번째 생존 근육은 엉덩이 근육입니다. 엉덩이 근육은 스쿼트를 통해서 꽤 강화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아까 척추 기립근 운동했던 것처럼 여기 잡으시고요. 어깨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식으로 어깨가 무릎의 같은 선에 붙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앉을 때도 엉덩이가 지금 이 의자에 닿자마자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둘. 이런 식으로. 제 자세를 잘 보시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내려오시거나 일어날 때 이렇게 일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릎에 무리를 많이 주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고관절과 허리 그리고 무릎을 좀 같이 쓴다라는 생각하시고 여기서 살짝 기울여서 하나 그리고 닿자마자 둘, 셋 이런 식으로요. 약간 가볍게 이렇게 엉덩이를 의자에다 갖다 대면서 이런 식으로요. 이제 의자는 이제 사무공간에서도 가능하겠지만 집에서는 소파가 있다면 그 소파에 닿고 일어나는데 이렇게 일어나지만 않게 이렇게 해서 10회 매 45분마다 10번씩 이렇게 스쿼트만 해도요 30분 나가서 한 번에 한 운동보다 혈당 조절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생존 근육 네 번째 엉덩이 운동 스쿼트를 이런 식으로 의자에서 하시는 것 적극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무릎이나 발목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동작은 범위를 조금만 또 줄여서 이렇게 예전에 초등학교 때 운동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보면 우리가 운동도 하지만 가볍게 반 친구들하고 짝을 져서 무용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이렇게 손을 여기다 대고 요만큼만 무릎을 구부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반짝 반짝 작은 별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선택한 무릎 구부리는 각도가 무릎 아프신 분들한테 제가 스쿼트 할 때 그만큼만 써라 그러면 반짝 반짝 요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불편감 없이 움직이는 거 계속 하시다 보면 무릎 주변과 엉덩이 쪽으로 힘이 가서 조금 더 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생존 근육 종아리부터 발 근육인데요. 의자 등받이를 잡고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스쿼트 하는 동작을 우리가 가는데 제 발을 잘 보시면 뒤꿈치를 많이 드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릎을 조금만 구부리고요. 여기서 스쿼트처럼 많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요거를 그냥 버티고 있는 것만 해도 발에 굉장한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1단계는 여기서 좀 한 5초에서 10초간 버티시는 걸 하다가 그 다음에 괜찮으시면 이렇게 발 뒤꿈치를 든 상태에서 무릎이 한 20cm 정도 내려가는데 팔꿈치도 같이 마치 무릎과 팔꿈치가 같이 움직이는 동작처럼요. 이렇게 셋, 넷. 이 동작을 할 때 계속 발 뒤꿈치는 저처럼 들려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5. 뒤꿈치를 들면 설탕, 뽀개기 근육으로 알려져 있어서 혈당을 낮춰주는 비복근 가자미근이 빡빡해집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유지해서 살짝만 내려갔다 올라오고 요거를 10회에서 20회 정도 하면 그대로 딱 섰을 때 외발서기 동작을 한다. 눈을 감고도 굉장히 잘 버틸 수 있는 발의 안정화가 만들어집니다.
생존 근육 1번부터 5번까지 제가 10회에서 20회 정도 하시라고 그랬는데요.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회에서 20회 정도 하시면 한 30초? 빠른 분들이 한 25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3세트 반복하니까 중간중간에 살짝 숨 고르게 한 거 생각하면 한 운동당 4분에서 5분이 나오니까 15분에서 20분 정도 집 안에서도 또 사무 공간 안에서도 근육을 챙길 수 있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연구 하나가 북미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사망률과 관련된 연구였는데요. 무엇이 사망률을 높이는가 봤더니 이제 만성질환 중에 고혈압, 당뇨,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흡연, 사망률에 이 세 개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봤더니 고혈압이 한 20-30% 정도 사망률을 높였고요. 당뇨가 한 40-50% 그리고 스모킹, 이 흡연이 한 50% 이상으로 더 사망률을 높였는데요. 근력 약화도 여기다가 넣습니다. 노쇠 및 약화를 말하는 건데요. 이것이 사망률을 250% 올렸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의할 숫자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당장 생존 근육 운동을 시작해야 될 때고요. 하루에 10분, 15분, 많게는 20분 정도 딱 투자하셔서 생존 근육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근육 감소의 시대입니다. 헬스장을 가야 되나? 어떻게 이 운동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생기실 텐데요. 최근에 나오는 연구를 보면 엑서사이즈 스낵, 운동 간식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를 간식 드시듯이 오전에 7분, 오후에 8분 이런 식으로 제가 드렸던 운동 종류를 꾸준히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수행했더니 그거 그냥 레크레이션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연구에서 다시 근력 측정을 했는데요. 그냥 가서 1시간씩 당겼던 그리고 밀었던 이런 운동을 했던 사람과 같이 근육과 근력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저희가 빅퀘션에서 드리는 운동을 실천하시기를 시작하시라고 꼭 당부드리고 싶고요.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 이런 운동 한다고 나 옛날처럼 근육 회복할 수 있을까? 최근 노르웨이에서 70세부터 85세까지 근력 운동을 좀 탄탄하게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한 40분에서 1시간 할 수 있게끔 했더니요. 여기 가장 큰 근육,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대퇴 부위의 근육이요. 16% 크기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31% 근력도 자랐습니다. 그 나이에 이것이 자랐고요. 그 다음 3년간 이분들을 지켜봤는데 그렇게 운동하지 않은 분에 비해서 약간의 근력 손실은 있었지만 여전히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유의하게 좋은 근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금 언제 실천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니까 나중에 은퇴하시고 우리 계좌로 연금이 들어올 때 그 좋은 느낌이 있는 것처럼 지금 잘 투자하셔서 나중에 좋은 곳도 다니시고 손주가 왔을 때 번쩍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손주가 놀러 나가자고 할 때도 놀이터 가서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체력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최근에는 근육 호르몬으로도 알려져 있고 근육이 분비하는 마이오카인 때문에 우리가 지방 대사도 좋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미 질환이 온 부분들을 고쳐낼 수 있는 즉 혈당 조절, 인슐린 분비 조절 또는 이 간의 건강도 찾아주고 더 나아가서는 뇌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지 치매만 예방되는 것이 아니라 뇌 기능이 좋아진다. 그래서 이것을 임상학자들이 hope molecule, 희망 분자다. 우리 몸이 가장 필요한 희망적인 삶을 살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근육을 잘 챙기시면 인생이 희망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을 챙기실 때 이러한 철학을 가지시고 희망적인 삶을 살아보자 하신다면 지금 당장 푸시업, 스쿼트를 하시기 바랍니다.